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국내 비주류 시장으로 분류된 그저 마니아층으로만 여기던 픽업 트럭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쉐보레는 콜로라도를, 포드는 레인저를 출시, 쌍용의 독점으로만 여겨졌던 렉스턴 스포츠와 칸 시장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현대가 유니바디를 기조로 한 승용형 CUV라고 포지션을 정한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를 내놨죠. 많은 분들이 산타크루즈가 한국에 출시하지 않고 미국에 출시한 이유를 소형 픽업 트럭 시장의 새로운 지표를 열겠다라고 나름 큰 야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여기에 찬물을 지대로 끼얹는 모델이 있었으니 바로 포드 매버릭입니다.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우선 매버릭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통 미국 픽업 트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디온 프레임으로 골격을 이룬 것과는 달리 산타크루즈처럼 유니바디로 제작된 픽업 트럭이기도 하고요. 체급도 쉐보레 콜로라도와 포드 레인저보다 더 작은 소형 픽업 트럭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현대가 산타크루즈를 출시할 때 노렸던 그 사이 포지션과 매우 겹치는 부분이죠. 심지어 가성비라는 세 글자마저도 넘겨주게 생겼는데요. 국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드 매버릭, 왜 산타크루즈가 뭐 됐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정통 픽업 트럭의 가성비를 앞세운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 쌍용 그룹의 존폐 여부 때문에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는 모델이 될지 지금 매버릭의 모든 것 알아보시죠. 매버릭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본래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판매한 컴팩트 사이즈의 투도어 쿠페 모델이었습니다. 미국 차량으로 보기 드물게 7년여의 시간만 판매를 하였지만 컴팩트 사이즈의 기조를 이어 픽업 트럭으로 환생을 하게 된 거죠. 우선 포드가 컴팩트 크기의 소형 픽업을 출시한 게 매버릭이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 브라질 전략형 모델로 피에스타를 기반한 소형 픽업 트럭인 커리어를 제작한 적이 있죠. 스타크래프트 캐리어가 아니라 커리어입니다. 하지만 이번 매버릭 출시는 의미가 깊죠. 왜냐면은 전통 미국 픽업 트럭 시장에서 레인저나 콜로라도가 보통 체격으로 속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F150이 적통이다, 실버라도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미국 역시 환경 규제 및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에 사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차량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던 거죠. 예상을 깨고 현대 속도라는 현대차가 잘하는 방식의 속도전에서 동등한 시기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놀라울 뿐이죠. 공장은 멕시코에 있고요. 뭐라고? 멕시코? 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포드는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고 글로벌 정책에 따라 컴팩트 사이즈의 차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미 버전 신형 레인저 말고 제 영상에서도 언급한 남아공 생산 모델인 레인저가 동남아와 호주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면 포커스 같은 모델은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고요. 일부 이스케이프 생산 라인이 멕시코 에르모시오 공장에 있기에 같은 플랫폼으로 제작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적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포드 공장이 아닌 OEM 생산 방식으로 타국에 싼 인건비와 공장의 생산 라인을 통하여 픽업 트럭을 생산 및 미국에 출시를 해야 하니 수입을 하게 된다면은 픽업 트럭에서는 타 차량보다 더 많은 관세를 물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회사와 FDA 협약을 맺은 나라 및 자동차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 및 공장, 포드의 멕시코 공장이 제격이죠. 현대 산타크루즈가 북미에 가격 공개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계약 15,000대를 기록, 올해 산타크루즈 생산량인 30,000여 대를 감안한다면 50% 정도를 계약했다고 하지만 상당한 취소각도 나올 수 있기에 이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요. 매버릭은 공개 후 사전 판매에서 36,000대를 기록,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타크루즈에서도 상당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산타크루즈 예상 시작 가격이 최초 2,980여만 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2,700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데요. 이는 포드 매버릭이 기본 하이브리드 트림 하나로 2,217만 원 정도부터 시작, 최고 트림 2,9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면 산타크루즈 예상 시작 가격인 2,900만 원에 비해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라 현대로서는 최초 시작가를 확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트림별 금액은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포드 픽업 트럭 중 가장 작은 차체라고 하지만 전장 5072mm 전폭, 1844mm 전고, 1745mm 휠베이스, 3076mm의 크기로 쌍용 렉스턴 스포츠보다 전장이 23mm 짧고요. 전폭은 106mm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포드 레인저보다는 30mm가 낮고 282mm가 더 짧습니다. 외형은 벤츠 S클래스의 컴팩트 사이즈가 C클래스인 것처럼 매버릭 역시
픽업 트럭의 맏형 F150의 외형 DNA를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이죠. 특히 D자 형태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그 존재감을 뽐냈고요. 그릴과 하단 범퍼 부분에 하이그로시가 아닌 일반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부분에서 형급 모델과 선을 긋는 모습이죠.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하단 범퍼 안에 견인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산타크루즈와 전면부를 비교한다면 솔직히 매우 단순한 모습인 혁신이란 말보단 픽업 트럭 본연의 마치 일반 카라 티셔츠와 면바지 및 리바이스 진 같은 정석적인 모습에 가깝다면 산타크루즈는 같은 카라 티셔츠에 슬랙스 바지와 수제화로 멋을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측면부는 상당히 단조로운 형상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승객부와 짐칸을 나눈 미국 픽업 트럭의 방식이 아닌 차체와 적재 공간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그렇기에 국내 출시 때 화물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산타크루즈가 픽업 트럭이라 하지 않고 CUV라고 부르는 이유가 비교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휠하우스 부분 하단 아래쪽에 미국만의 사이드 마크가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휠하우스를 플라스틱과 로커 패널 부분까지 같은 색으로 도색한 것을 본다면 체급에 비해 좀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과거 포드였으면 이런 곳 그냥 플라스틱으로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을 부분인데 말이죠. A필러 앞쪽에 공기배출구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요. 컴팩트 사이즈라고 해서 비율이 찌그러지지 않고 엔진룸과 2열의 승객석 그리고 트럭베드의 비율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휠은 트림 옵션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순한 게 아닌 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휠 디자인을 선보이네요. 리어 부분은 상당수의 픽업 트럭이 그렇듯 세로형 테일 램프를 적용, 뒷창문에는 콜로라도처럼 작은 창이 나 있고요. 이게 왜 필요 있냐, 무슨 소용이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긴 봉 같은 물건을 적재할 때 좋고요. 짐칸이 그렇게 크지 않고 국내법상 트럭베드에 테일게이트를 닫아야지만 운행이 가능하기에 이런 작은 창 부분은 메리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 막혀있는 타입이고요. 포드 이스케이프와 국내에도 출시 예정인 브론코 스포츠와 공유한 4륜구동 기반 유니바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는 유럽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포커스와 같은 C2 플랫폼을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포드 포커스는 유로행 캡에서 별 5개를 받은 안정성을 자랑을 하죠. 픽업 트럭에서 유니바디 사용은 뭔가 적통이 아닌 희귀종으로 분류되지만 브론코 스포츠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 브론코 스포츠의 약 1590kg의 견인 능력보다 더 높은 최고 사양에서 1814kg의 견인력을 갖춥니다. 엄청나죠? 저 작은 체구에 엄청난 힘을 보입니다. 산타크루즈는 견인 패키지 미 적용 시 590kg, 패키지 적용 시에 5000파운드, 약 2268kg를 견인을 할 수 있고요. 예상외로 산타크루즈의 견인력이 돋보이는 경우인데 기본 가격 자체가 매버릭보다 좀 더 높은 포지션을 마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매버릭의 짐칸에서 또 다른 특징은 플렉스 베드 시스템을 적용, 다중 위치 테일게이트와 목재를 사용하여 침대를 세분화하는 슬롯 및 12개의 사용 가능한 앵커 포인트, 2개의 11V 그리고 20A 사전 배선이 된 소스, 그리고 DIY 전기 솔루션 및 노트북 또는 뒷문 파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2개의 110V 콘센트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조직 및 화물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국내 출시된다면 220V로 바뀌어서도 오겠죠. 적재 줄량은 680kg 정도로 코로라도나 레인저 대비 큰 차이가 없고요. 테일게이트는 227kg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어 일반 성인 2명이 앉아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일게이트의 사이드에는 병따개도 있고요. 절반만 오픈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실내로 들어온다면 예상외로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상당히 젊어진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실내를 보자마자 바로 연상되는 게 포드의 브론코인데요. 브론코 실내와 같은 레이아웃을 적용한 점이 눈에 띄죠. 해당 사진은 최상급 모델로 브론코 상급 모델에 적용한 다이얼 방식과 같은 방식을 제공하고요. 수평으로 뻗은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디자인을 했고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과 LCD 창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 모델 트림에 따라 LCD 창이 4.2인치와 6.5인치 모니터가 탑재됩니다. 편의 기능과 안정 기능은 풀 옵션 위주로 얘기한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은 8인치의 화면 크기를 갖고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싱크4 시스템을 탑재. 싱크4 시스템 같은 경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지원, 클라우드 기반 내비게이션 및 음성인식,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인데 주요 세팅 능력이나 기능 같은 것을 지원하고요. 내부 LTE 데이터 통신을 이용 차량 내 핫스팟을 지원하여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통신은 평생 무료라고 합니다. 8인치 모니터 옆면과 뒷면에 작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컴팩트 사이즈라서 최대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보이죠. 특히 도어 패널 부분을 보면은 컵홀더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식 및 텀블러까지 고정할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위 무선 충전 공간이 있고요. 2열로 가면 더 많은 빌트인 공간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암레스트 뒤쪽에 FITS라는 이름의 액세서리 슬롯이 있는데 컵홀더나 쓰레기통, 식품 가방 등 다양한 슬롯을 준비했다고 포드는 밝혔고요. 이 외에도 3D 프린터로 소비자들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설계도도 공개할 예정이라 정말 과거에 소통하지 않은 미국 차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2열 뒷좌석을 들어올리면 꽤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부피가 큰 공구 상자도 무리 없이 넣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공구 상자나 작업복 같은 것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픽업 트럭이기에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경제성이 없다면 외면을 받겠죠. 산타크루즈에 비해 견인력이 열세라고 평가를 받지만 무엇보다 파워트레인에선 더 큰 경쟁력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매버릭은 2.5리터 하이브리드와 2.0리터 에코부스트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합니다. 우선 2.5리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은 4기통의 시스템 총 출력 191마력을 발휘, 도심 연비는 리터당 17km에 이르고요. 효율성을 중요시하기에 4륜구동은 제공하지 않고 전륜구동만 제공을 합니다. 변속기는 CVT 방식을 사용, 풀 주유 시 약 8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솔직히 국내에 이 파워트레인이 들어온다면 젊은 창업가 및 사업가, 신혼부부의 올라운드 차량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견인력은 약 907km로 개인 보트나 소형 트레일러 정도를 끌 수가 있죠. 상급 모델은 4기통 2.0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 최고 출력 250마력과 38.3kg의 최대 토크를 발휘,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선택 옵션으로 4륜 시스템을 장착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 옵션으로 견인력 강화를 선택할 수 있는데 1814kg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픽업 트럭이라고 다양한 안전주행 보조 장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코파일럿 360을 장착, 오토 하이빔 및 정지부터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중앙 유지 및 회피 주행 어시스트 등을 선택 옵션으로 지원을 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트, 그리고 미끄러운 도로에 적용하는 슬리퍼리, 토우 앤 하울 기능을 선택, 현대 산타크루즈보다 더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FX4 오프로드 패키지를 추가 시 오프로드 모드 및 HDC 두 가지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HDC는 레인저처럼 내리막 경사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자동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전한 내리막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브론코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포드 매버릭은 미국 내의 모든 하이브리드 승용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차이고 XL 트림 시작가가 2230만원, XLT가 2480만원, 최상급 트림인 레리엇이 2840만원이고요. 에코부스트 터보 엔진 선택 시 121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엄청난 가격 메리트죠. 국내 출시한다고 해도 상급 트림 모델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3천만원 초반을 마크할 듯 하고요. 국내에 꼭 선보여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드 익스페디션 모델과 레인저 모델을 지난 세대 것을 갖고 온 것을 본다면 괘씸하지만 매버릭은 올 가을부터 북미 현지 판매를 시작하기에 국내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간만에 포드 차량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다양하고 많은 얘기들을 담아내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